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저평가 유망 바이오텍 찾기로 지난번에 올릭스 영상 올렸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 올릴 때만 해도 시총 4천억 대였는데 그 사이 무증도 발표하고 지금은 시총 5천억 대입니다. 그새 많이 오른 듯한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올릭스의 가치를 몇 배 올려줄 간락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크게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왜 확증 편향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올릭스의 플랫폼인 비대칭 RNA 기술인 ASI RNA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올릭스는 기존의 RNA 약물이 갖고 있는 세포 내 전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변형을 통해 별도의 전달체 도움 없이 세포 안으로 전달이 가능한 자가전달 비대칭 RNA 간섭 원천 기술, 즉 CpASI RNA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국소 부위로밖에 투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 흉터나 황반 변성 치료 같이 직접 해당 부위에 투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핵산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대표적인 RNAi 회사들은 간락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산 치료제를 간락 링커를 통해 이제 간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간세포 투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고 긴 효력 유지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주사 방법으로 환자 친화적이고요. 임상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울릭스는 AM 케미칼과 함께 간락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고요. 울릭스가 보유한 비대칭 siRNA와 함께 간락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락 기술은 올릭스의 가치를 몇 배 더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간락 기술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기존의 올릭스 ASIRNA는 15에서 16NT의 짧은 염기쌍을 갖추고 있고 엘라일람이 가지고 있는 약 19에서 20NT 길이의 연기쌍의 그 특허를 피했고 또 짧은 연기쌍과 비대칭 구조라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기존의 RNAi의 한계점을 극복한 좋은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링커로서 AMC에서 도입한 간락 플랫폼을 연결한다는 것인데요. 간락이 간의 아시알로당 단백질 수용체에 잘 들러붙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간락 플랫폼으로 만든 약물이 간세포 표면에 ASGPR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는데요. ASGPR은 물질을 흡수하는 데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트린 맥의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간락 ASI RNA가 엔도좀으로 내재화되는데요. 여기서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엔도좀 안에서 ASGPR이 세포질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락 ASI RNA가 엔도솜에서 탈출하여 RISC에 결합하게 되고 원인이 되는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간락은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siRNA 분자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하고 안전성을 높여 간락 분자에 연결하게 되면 간락 수용체가 ASGPR이 간세포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도 미사일처럼 타겟 기관인 간으로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간락 기술이 올릭스의 가치를 몇 배 더 올려줬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글로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기술이고 기술 이전 금액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RNA 치료제는 안티센스 올리고 핵산 치료제와 작은 간섭 RNA 치료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릭스가 타겟하고 있는 작은 간섭 RNA 기업을 보면 엘라일람, 다이서나 에로우헤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들은 간락 기반 RN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시는 바대로 빅팜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 에브비나 화이자, 머크, 길리어드 같은 빅팜들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없어서 올릭스의 간락 플랫폼과 컨택해 볼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락 기술 이전의 비대칭 구조와 짧은 염기쌍의 ASI RNA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락 기술을 더한 플랫폼이면 이미 상업화한 엘라일람을 제외하고서라도 에로우헤드나 다이소나와 비견할
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것은 엘라일람과 노바티스가 개발 중인 인클리시란이란 약인데요. 이 약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바이오 제약계에서 핫한 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약입니다. 올릭스의 간락 기술에 대한 그런 포텐셜을 보려면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은 엘라일람이 간락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siRNA 약물입니다. 고지혈증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4회 투약만으로도 18개월 동안 LDL 콜레스테롤을 무려 50% 이상 떨어뜨리고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었는데요. 간에서 PCSK9의 생성을 막는 기전입니다. 사실 인클리시란과 RNA 얘기는 에스티팜과도 아주 관계가 있는데요. 인클리시란이 대박이 나면 CMO인 에스티팜의 전망도 매우 밝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올릭스 영상이니 다시 돌아오면 노바티스와 엘라일람은 17에서 20% 가는 로열티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시에 따른 컨센을 보면 이게 사진 것 같은데요. 인클리시란의 피크 세일즈는 2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17%의 로열티를 가정했을 때 엘라일람이 가져가는 것은 최대 피크로 봤을 때는 4,9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한 가지 파이프라인으로도 저렇게 대박이 나면 저런 수익이 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나 시르나 RNA 시대는 열렸습니다. 따라서 올릭스와 에스팜 같은 한국의 RNA 약물 관련 기업들도 재평가받을 텐데요. 아직 시총이 작은 올릭스는 그 수혜를 특히 더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나 둘씩 RNA 약물들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로헤드나 얀센의 비형 간염 치료제는 투여 환자의 39%가 투여 48주 후 표면 항원 90% 감소를 보였고 GSK와 아이오니스의 안티센스 올리고 핵산 치료제 역시 비형 간염에서 기능적 완치 수준의 놀라운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RNA 약물들이 성공률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라일람이 상품화시킨 약물들을 보면 1상에서 3상까지의 성공률이 일반 임상이나 바이오마커 치료제보다 훨씬 높은 58%의 성공률을 보였을 정도로 약물의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화이자와 모더나 역시 코비드 백신에 있어서 mRNA 백신이 엄청난 효과를 보이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RNA 약물의 시대는 이미 열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릭스 역시 간락 기술을 도입하자마자 시총 16조의 유럽 기업과 연구개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간질환과 관련된 타깃 4종에 대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출된 후보 물질은 당연히 라이센싱을 맺을 테고요.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비판과 라이센싱도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릭스의 가치를 높여준 간락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미 RNA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많이 기대가 되는 저평가 유망 바이오텍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무증 등으로 인해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RNA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